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스쿨존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동이 등하교를 하는 것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특별구역입니다. 여기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스쿨존 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로 서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스쿨존 과속뿐 아니라 교통사고라는 결과까지 만들었다면 상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5조 2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해 가중처벌,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코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민사상의 책임과 함께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이기에 본인의 범행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만들었다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반성문 제출, 아이의 보호자와 합의 등 피해를 회복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에 있어 골든타임이란 경찰 조사를 진행하기 전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찰에 어떠한 내용을 진술하였는가에 따라 결과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대리인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례 1. 의뢰인 A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보고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A는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기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접촉하게 된 것인데요. 이 일로 피해 아동이 3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모가 거세가 항의하며 고소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A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병원비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상하며 합의한 점, A는 범죄 전력이 한 번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 2.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원심에서 징역을 항소하여 벌금형으로 감형. 의뢰인 B는 스쿨존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 아동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요. B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본인의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 재판을 저희 법인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B가 원하는 대로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 유리한 양형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심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피해 아동의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불한 후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해당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장 퇴직 사유에 해당해 다른 가족에도 해가 발생하는 점, 과거 본인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한 차례의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여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뿐 아니라 특가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경찰 조사부터 합의 및 재판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